특히 보급이 문제였다. 例えば、200石積みの、日本の200石です。200石積みの船が1艘、平壌までたどり着けば、平壌の小西行長は3日間、それで、食いつなげます。これをもしもプサンから陸路運ぼうと思えば、馬500頭いるんです。で、もちろんそれに500人の人間、それから護衛が必要。 이에 도요토미가 특명을 내린다. 세장수에게 연합함대를 꾸려 조선 수군을 먼저 칠하는 것이었다. 당시 진해 지역은 외 수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이 지역에 외의 장수 쿠키 요시다카, 가토 요시아키, 와키자카 야스하루 등이 토요토미의 명령에 따라 모였다. 그러나 와카자카 야스하루가 단독으로 출동하여 거제도 북쪽에 상륙했다. 그런데 1592년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난중일기가 빠져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이순신의 행적은 조정에 올린 장계를 통해 알아볼 수밖에 없다. 전라우수사 이혁기 부대와 함께 출동한 이순신은 노량에서 원균과 합류. 7월 8일 드디어 한산해전을 치르게 된다.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본군은 통영과 거제 사이의 바닷길인 견내량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당시 이순신 함대는 약 50여 척, 일본군은 73척이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 이순신은 특별한 작전을 구상했다. 견내량의 지형은 협착하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섬처럼 큰 배는 서로 부딪혀서 싸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적들은 만약 형세가 궁해지면 바다 기슭을 타고 무트로 올라가겠기에 바다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완전히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순신은 먼저 5, 6척의 판옥선을 보내 적을 선제공격, 유인하도록 했다. 나머지 함대는 양쪽으로 나누어 섬 그늘에 매복시켜 두었다. 이순신의 작전은 주요했다. 일본군들이 추격을 해왔다. 이순신은 즉각 하객진을 형성했다. 여러 장수들이 학의 날개를 편 듯한 모양의 진영을 이루어 일제히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니 각각 지자, 현자 등 각종 총통을 쏘아대어 먼저 적선 두세 척을 떼뜨렸습니다. 전투는 조선 수군의 압승이었다. 적선 73척 중에서 59척을 격침시켰다. 9천여 명의 일본군이 전사했다. 한산해전 이틀 후 이순신 함대는 안골포에 나타났다. 이곳에 있던 외선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포구에 깊숙이 처박혀 저항을 포기한 왜군을 치기란 쉽지 않았다. 안골포는 지형이 좁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판옥선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끈질기게 안골포를 공격했고 역시 대승을 거두었다. 안골포 성 안팎으로는 흘린 피가 땅에 가득하여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왜적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산해전과 안골포 해전의 승리로 이순신은 거제 동쪽까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해전이다. 그 전쟁 상태는 계속되지만은 이미 전쟁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때가 한산도해전, 안골포해전, 이른바 한산대첩의 7월 8일에서부터 7월 10일까지의 시점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3개월여 만에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킨 이순신. 그러나 이순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1592년 8월 24일자 일기에는 그의 4차 출동이 기록되어 있다. 오후 4시쯤에 배를 출발시켜 노제를 재촉하여 노량진 뒷바다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이번 출전의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부산은 왜군의 본거지, 이순신은 이곳을 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육로를 따라 평양까지 진격했던 왜군. 그러나 이순신에 의해 해상 보급로가 완전히 끊기자 왜의 육군 일부가 후퇴, 부산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이들에게 결정타를 가하고자 했다. 이순신은 부산포의 왜적을 경멸시킨다면 전쟁 자체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조선 수군 측에서는 왜 부산포의 그 본영, 그 적의 본영을 갖다가 직접 총공세를 취해서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은 수륙 양면에서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 부산 진에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전쟁을 종결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이순신의 이제 판단이죠. 그러나 부산 공격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순신의 의도와 달리 조선 육군의 협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투였다. 일본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왜적들은 총을 잡고 활과 화살을 옆구리에 끼고 모조리 산으로 올라가서 6군데로 나누어 진을 치고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총알과 화살을 쏘아대는데 마치 비 오듯 우박 쏟아지듯 했습니다. 일본군은 포격도 가해왔다. 때로는 큰 철환을 쏘았는데 그 크기가 모가만 했으며, 또 굵은 자갈이 날아왔는데 그 덩어리 크기가 사발만한 것이 우리 배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선 수군도 피해를 입었다. 모두 6명의 전사자와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큰 손실은 녹도만호 정운의 전사였다. 이순신에게 첫 출전을 진언하던 바로 그 정운이었다. 이순신보다 묵과 6년 선배로 이순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장수였다. 이순신은 정운의 전사를 매우 애통해하며 그의 사당을 지어줄 것을 선조에게 요청했다. 배를 돌릴 무렵 탄환에 맞았는데 그 늠름한 기운과 맑은 훈령이 부질없이 사라져 후세에 알려지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지극히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산대전 역시 압승이었다. 적선 470여 척 중에서 120여 척을 격침시켰다. 왜수군 전투력의 4분의 1을 쳐부순 것이다. 이후 왜군은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못했다. 한산대첩과 부산해전의 승전, 이는 전쟁의 물줄기를 완전히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치밀한 전략 전술, 그리고 결단으로 거둔 이순신의 승리였다. 한산해전과 부산해전 이후 임진왜란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